장소가 우리가 세종시가 뭐든지 좀 공간이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한꺼번에 다 같이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여기밖에 없어서 사실은 우리 시장실로 다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해도 좋은데 오전이면 시장실 좁아가지고 여러분들 모실 수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기자 브리핑이다 회견이다라는 그런 딱딱한 그런 어떤 모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말씀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기자분들 내가 찾아가서 현장을 좀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대중교통 문제인데요. 아이고 여기저기서 그 어떡할 거냐고 하도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또 호기심을 갖고 계시는데 물어오시는 분들한테는 답변해 드리고 또 뭐 인터뷰하자고 그러면 인터뷰하면서 다른 우리 언론인분들한테도 기본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안하게 한잔하시면서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인터뷰를 청하시든가 오늘 기사를 자료를 보고하신다면 본인 내에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대중교통 이 무료화라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한데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공약을 내건 것이 선거 공약이었어요. 다 아실 겁니다. 선거 공약 때 이 무료 공약 약속을 드렸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는 선거 이전이기 때문에 선거 이전으로서 헌신성 공약이나 뭐 이런 것으로 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셨을지 모르고 또 막상 시에 들어와 보니까 여건이 시의 사정을 모르던 그런 후보 시절하고 다르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 또한 그런 생각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내가 몰랐던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인수위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그 시에 와서 조금 더 파악해 보면서 내가 후보 시절에 가졌던 생각이나 지금이나 크게 바뀔 것이 없겠다, 변함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믿고 나가겠다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와서 보니까 그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좀 설명드린다면 아시는 내용이겠죠. 우리 세종시가 다른 건 다 좋은데 도로가 좁게 설계됐다는 건 뭐 다 인정을 하시거든요. 그 배경과 이유는 뭐 오늘 여기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도로가 좀 좁아서 반면에 인도와 자전거 도로는 또 상대적으로 넓게 건설이 돼 있죠. 도로가 좁다 보니까 우리가 세종시 세울 때 애초에 기본 개념이 대중교통 수단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도시 체계를 만들겠다, 교통 체계를 만들겠다라는 의도가 거기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가용 운행을 가능한 줄이고 그리고 대중교통 수단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자전거나 또는 BRT나 버스나 순환도로나 뭐 이렇게 설계를 한 건데 막상 그거는 머릿속에 설계고 막상 현재 관점에서 본다면 이 대중교통 수단을 활용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너무 적은 거예요. 이게 대중교통 수상 부담률을 비교해 보신다면 광역시라고 하더라도 한 15%, 16% 정도가 되는데 우리는 7%입니다. 다른 시에 반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뭐 어쨌든 간에 그러니 대중교통 수단이 7%밖에 안 된다는 건 다른 의존 수단이 뭐겠습니까? 93%가 자기 승용차를 활용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뭐 시내를 돌아다니시든 아니면 출퇴근하든 전부 다 자가용 갖고 오르는 이 상황에서 어떤 도로들 이것을 혼잡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뭐 시내도를 전부 다 고속도로 같이 뚫을 수도 없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 대중교통 수단을 다시 활용하는 체제로 이것을 우리 교통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더더구나 5, 6 생활권에 아파트를 짓고 또 입주를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인구 40만이지만 신도시만 2030년도에 50만 정도 우리가 예상했던 거 아닌가요? 기본계획상으로 신도시만 동면적인 빼고 그렇게 한다고 할 때 5, 6생활권에 또 인구가 또 들어오면 이 도로 가지고 어떻게 감당하겠나. 그렇다고 해서 도로를 넓힐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되겠냐 안 되겠냐 막연하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고 앞으로 인구는 계속 는다. 교통인구는 는다. 근데 도로를 넓힐 수 없다. 현재 앞으로 5, 6생활권은 이제 도로는 새로 우리가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상태로서의 도로는 변함이 없다. 인구는 는다.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 보통 혼잡은 더 가중될 것이 이거는 눈에 보이듯이 뚜렷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후보 시절에 지하철을 뚫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주장했던 것이고 그게 일부 제4차 광역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된 건 그야말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추세로 보더라도 이 미세먼지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리고 저는 미세먼지나 또 탄소 저탄소 문제 이것도 있지만 이 에너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문제가 커요. 지금 경유나 우리 휘발유값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그 에너지 부담을 우리 시민들이 다 안고 가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생각한다면 앞으로의 솔루션은 결국은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 수단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 대중교통 수단이 세종시에서 이용할 게 뭐가 있을까요? 다른 도시 같으면 지하철도 있고 버스도 있고 트램도 있고 다 있겠지만 우리로서는 현재 버스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로서는 버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버스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가용 운행을 줄이기 위해서 버스 요금의 무료화를 도모하자. 버스 요금의 무료화를 한다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자가용을 얼마나 운행을 자제할지는 솔직히 미지수입니다. 미지수지만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강구해서 자가용 운행을 줄여야 하는 게 우리의 숙제인 것이지 이 이후에 그거 되겠냐라고 해서 걱정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절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무료화하는 시책을 쓰는 것이 우리 세종시만의 사정으로 볼 때 불가피하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는 제가 다시 또 분석을 해볼 때 이 대중교통 수단을 무료화한다는 게 최적지 같은 생각이 또 들어요. 그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이 대중교통을 무료화한다는 것은 이 버스를 이용하시는 승객분들한테 버스 요금을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교통회사, 운수회사 아니겠어요? 버스회사 아니겠습니까? 버스회사를 얼마를 보전을 해줘야 그들이 시에 호응을 하고 협조를 할 것이냐 생각하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은 이 여러 수십 개 버스회사가 있을 때 그 이해를 다 조정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세종시는 세종교통 그 민영으로 유명한 버스회사가 한 곳밖에 없고요. 그리고 교통공사를 만들어서 이미 공영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그 민간 교통회사와 이런 문제를 조정하기가 다른 지역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유리한 입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다른 데보다는 덜 어렵겠다는 그런 판단이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재정 문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세종시에서 그 우리 개인 운송업체 세종교통에 지원금을 400억을 해마다 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세종교통도 적자입니다. 그 적자를 우리가 시에서 지금 보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존할 수 없는 방법이 없습니다. 400억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세종시 교통공사에서 얻는 수익은 얼마? 174억에 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174억 수익을 얻는데 그것을 포기하면 전부 다 무료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현재 체계로 볼 때 버스 요금을 무료화시킨다고 해도 시에서 재정을 더 부담하는 추가 부분은 아까 174억, 174억
조금 플러스해서 한 180억, 200억 정도 추가 부담을 한다면 그런 버스 무료화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고, 이것은 제가 그 후보자 시절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0억 정도를 해마다 드린다는 게 부담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따른 또 부각 효과가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로 기름값이 안 들 거 아니겠어요. 자가용을 안 갖고 나온다는 전제 속에서 우선 그 우리 시민들의 자가용 운행에 따른 기름값 절감되는 그 액수, 그것은 114억에서 감세해야 될 내용이고, 그 다음에 탄소 절감이나 미세먼지나 환경 문제를 생각한다면 더욱더 그 비용은 가늠할 수가 없죠. 그래서 비시 분석을 해봤습니다. 용역 회사한테 이 부분을 비시 분석을 해봐달라라고 했더니 지금 잠정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비시 분석이 1.6으로 굉장히 높은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억을 썼을 때 160억의 우리 시에 돌아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비시 분석상에 일이 안 온다면 굉장히 고민해서, 근데 비시 분석상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간접적인 효과까지 포함해서 1.6을 더 넘고 있다라는 잠정적인 그 내용을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렇다면 우리가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관건은 뭐냐? 버스 요금을 무료화한다고 해서 자가용을 안 갖고 올 것이냐, 그 문제가 이제 최고의 문제예요. 그렇죠? 버스 요금은 안 받으니까 200억 정도의 말하자면 그 재정 부담은 되는데, 그 효과가 나오려면 자가용을 갖고 오지 않았어야 됩니다. 근데 자가용을 갖고 자가용을 타지 않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버스가 편리해야 돼요. 누구나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원리가 있겠습니까? 버스가 편리하다는 것은 버스 운행 노선이 조금 구석구석 다니는 버스 운행 체계를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버스 운행 횟수가 좀 빈번해져야 된다. 편리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기 집에서 버스까지 이르는 노선에 좀 편리함이 있어요. 거기까지 불편하다면 결국 또 자가용 갖고 올 거 아니겠어요. 그 세 가지 문제 플러스 하나는 세종시에 또 특수성이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밤낮으로 교통이 혼잡한 게 아니에요. 출퇴근 시에는 유난히 혼잡한 거죠. 그리고 출퇴근 시에 교통이 혼잡한다고 할 때 모든 도로가 혼잡한 게 아닙니다. 길목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결국 이 우리 세종시의 자족기능, 제가 그렇게 외치는 자족기능의 문제이기도 한데, 지금 세종시 내 공무원들은 자기 직장이 있으니까 뭐 그리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대전이나 청주나 천안이나 여기에 직장이 있는 분들은 할 수 없이 자가용을 끌고 갈 수밖에 없고, 그 골목이 전부 다 출퇴근 시간에 꽉 막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두어서 해결 솔루션을 찾으면 교통 혼잡도 피할 수 있고, 그리고 자가용 운행도 우리가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지금 그 초점을 맞춰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교통 무료화하니까 이 내용을 깊은 세종시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는 이거 지금 포퓰리즘 아니냐, 그래서 복지 대책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저는 절대로 이 복지 대책으로 추진하고 싶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교통 대책이고 에너지 대책이고요, 환경 대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버스값이 없어서 우리가 버스를 지원해 줄 만큼 이렇게 우리가 세종시 시민들이 재정 형편이 어려운 그런 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포퓰리즘이다, 뭐 인기 영합이다, 내지는 복지 정책이다라고 보는 시각은 오늘 제 설명을 듣는 이 지금부터는 그건 아니다라는 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교통 대책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그때 그 상대 후보하고 TV 토론할 때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상대 후보께서는 이거 단계별로 하자. 왜 재정 부담이 크니까 500평당 뭐 그렇게 주장했던 걸 기억합니다만, 재정 부담이 크니까 단계별로 시행하겠다. 먼저 노인이나 청소년부터 무료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확대시키는 걸로 검토를 한다고 그러길래 제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건 복지 대책이지 교통 대책이 아니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자가용의 개별 차량을 운행을 줄이는 게 목적인 건데 청소년이나 노인들이 자가용 끌고 나오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분들 요금 무료한다고 교통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한테 복지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이면 드리는 거지. 교통의 문제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차라리 자가용을 갖고 나오시는 젊은 층들한테 무료화를 해드려야 이분들이 안 갖고 나오는 거지. 그런 청소년 노인한테 그 무료화할 일이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단호하게 얘기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이건 복지 대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 시민한테 대상을 하는 게 옳겠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올해 내년을 거쳐서 제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첫째, 버스 노선 체계를 편리하게 재편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버스 요금을 버스 회사에 매기면 불가능합니다. 버스 회사가 손해보고 버스 운행 노선을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손해를 우리가 보전해 준다 그러면 뭐 그거는 이제 같이 의시하고 협조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교통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수익 노선을 운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수익 구조로 생각하면. 그러나 그 버스 요금에 대한 적자를 보전해 준다는 전제에 쓴다면 어차피 이리 돌리나 저리 돌리나 적자가 보전된다면 그 시민들한테 편리한 버스 노선 체계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버스 그 노선 체계를 재검토하는 용역도 주고 있고 전문가들한테 그 과정에서 저는 시민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고 공청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버스 운행 횟수를 늘려야 됩니다. 그럼 버스 수가 많아야죠. 그래서 올해 제가 버스 42대를 늘립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이나 여러 가지 교통 약자들을 고려해서 그 늘리는 42대의 버스는 전부 다 저상 버스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필터도 타고 갈 수 있고요. 유모차도 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수소 버스, 전기 버스로 전부 다 만들어서 우리가 미세먼지라든가 환경 문제에 도움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발주를 했습니다. 42대 버스를 발주를 해서 그 42대가 발주가 된다면 그 버스는 출퇴근 시간에 출퇴근 노선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됩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집에서 늘 우리 전문가 얘기하는데 도어 투도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에서 사무실까지 이르는 동안이 버스는 좋은데 버스 정류장까지 또는 상대방 지역에서 버스 정류 사무실까지가 불편하다고 할 수 없이 또 자가용 버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자전거 어울림이 됐던 자전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버스 정류장마다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도록 지금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 노선이 아파트에 가깝게 순환하는 체계를 우선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정류장까지 이르는 길은 자전거를 타고 가서 거기서 거치를 해놓고 버스를 탈 수 있는 그렇게 연결을 시켜드려야 되겠다 생각합니다.